여러분 안녕하세요. 고프로스토리 고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주택 청약을 하실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어느 입주자 모집 공고든 입주자 모집 공고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만큼 주택 청약을 할 때는 기본이 되는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건 청약 시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 소유 중인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영상 보시면 주택 청약 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청약 신청자 및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는 거고요. 신청자와 신청자 배우자 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뜨면 이렇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정의가 나와 있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주택 공급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직계 존속의 배우자, 직계 비속, 비속의 배우자,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비속인데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신청자 등본에 함께 있는 전혼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대원이 주택이 당연히 없어야 하고요. 분양권, 입주권 등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 기준으로 신청자 본인,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 존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즉 부, 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이 되고요. 직계 비속은 직계 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해서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이 되는 거고요. 배우자의 직계 비속은 전혼 자녀를 말하는 건데요. 전혼 자녀는 재혼으로 이루어진 세대인데 배우자가 전 배우자 사이의 자녀분을 데리고 왔을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볼 때 가장 많은 질문을 하시는 형제의 주택 소유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형제 자매는 신청자 기준 보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형제, 자매, 남매, 계부, 계모, 동거인 등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상 표기되어 있는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든 아니든 무조건 주택 소유 여부를 보셔야 하는 거고요. 나머지 직계존 비속은 청약 신청자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주택 소유 여부를 보게 됩니다. 전혼 자녀는 청약 신청자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있어야만 주택 소유 여부를 보는 겁니다. 형제, 자매, 남매, 계부, 계모, 동거인 등은 주택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주택 소유 여부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부는 하나이고 나머지 세대원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있어야 주택 소유 여부를 본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실무 업무 시 등본상 관계로 확인을 하지 않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등본상의 관계는 본인이 임의로 표시할 수 있고 관계기간의 실수로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꼭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으로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따님의 관계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봤었고 혼인을 하지 않았는데 등본상에 배우자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도 본 적이 있는데요. 등본상의 관계 표기가 잘못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으로 가족관계는 확인을 하게 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과는 별개지만 사업 주체가 서류 제출 시기를 안내를 하고 당첨자분들의 경우 서류 제출을 하실 때 꼭 상세본 전체 모두 표시, 모집 공고 이후 발급분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하십니다. 종종 별땡땡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성함을 가려서 제출해 주시는 당첨자이자 계약자인 분들이 계신데요. 본인과 세대원의 제출 서류를 전체가 표시되게 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십니다.
모든 서류는 다시 정상적으로 다 표기되게 제출해 주셔야 하시기 때문에 꼭 서류 제출 시는 전체 모두 표시 상세본으로 발급받아 제출해 주시고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구성이 이렇게 돼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 전체를 보게 되고요. 세대 구성원이 아버지, 어머니, 자녀 2분, 청약 신청자분들의 가장 일반적이고 흔한 사례죠. 자녀 한두 분을 둔 세대. 자, 청약 신청자분이 누구인지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되실 텐데요. 청약 신청자가 아버지일 경우 신청자 본인 포함, 나이 배우자, 직계 비속인 자녀 2분, 전체 다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보셔야 하십니다. 어머니가 청약 신청자일 경우도 똑같이 본인 포함 배우자인 아버지, 자녀 1번, 2번 전체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요. 그런데 자녀 1이 청약 신청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버지, 어머니, 신청자분인 본인 3분만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형제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남매간인 자녀 2는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3명의 주택 소유 여부만 보면 되는 겁니다. 자녀 2가 청약 신청자분이면 마찬가지로 자녀 1을 뺀 3분만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면 되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는 세대를 보면 역시 직계 존 비속의 관계를 따져 주택 소유 여부를 보면 되시는데요. 할아버지가 주택 청약을 하신다 하시면 본인 포함 할아버지, 배우자인 할머니, 직계 비속인 아들, 비속의 배우자인 며느리, 비속인 손자녀까지 주택 소유 여부 전체를 다 확인하셔야 합니다. 할아버지의 딸이자 아들인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같이 있는 경우입니다. 할아버지가 청약 신청자라고 가정을 할 때 신청자 본인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배우자인 할머니, 직계 비속인 아들과 남매 1번 딸, 직계 비속 아들의 배우자 며느리, 손자녀 1번, 2번 7명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전체 다 따져보셔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가족 구성에서 아들인 아버지가 주택 청약 신청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할아버지, 할머니, 신청자 본인인 아들, 신청자 본인의 배우자, 자녀 1과 2만 주택 소유 여부를 보시면 되시는 겁니다. 남매 1인 딸은 청약 신청자인 아버지와 형제지간 남매이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주택 소유 여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 청약 신청자분이 따님인 남매 1번이 청약 신청자분이라고 하면 주택 청약 신청자인 본인과 아버지인 할아버지, 어머니인 할머니 3분만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세대원은 신청자분의 직계 존 비속의 관계가 아닌 형제의 식구들이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배우자분이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주택청약 신청자분이 아버지일 경우 분리된 배우자는 무조건 본다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주택청약 신청자 본인, 배우자, 자녀 1번, 2번 모두 다 주택 소유 여부를 봐야 하고요. 자녀분이 세대 분리되었을 경우는 신청자분 기준 같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주택 소유 여부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범위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만 세대 분리되어 있을 때도 주택 소유 여부를 봐야 하고, 직계 비속인 자녀는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주택 소유 여부를 볼 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범위가 아닙니다. 안 보셔도 되시는 거죠. 분리된 배우자가 부모님과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을 경우인데요. 청약 신청자가 아버지일 경우 아버지 자녀 1과 2,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배우자의 부모님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다 확인해 보셔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청약 신청자이면 신청자 본인, 자녀 1과 2,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님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전체 다 주택 소유 여부를 따져 보셔야 하십니다. 배우자가 분리된 세대에 다른 세대 구성원이 함께 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보면 청약 신청자가 아버지일 경우 청약 신청자 기준 자녀 1과 2, 분리된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하고, 신청자의 남매인 남매 1번과 어머니 형제 자매인 자매 1과 남매 2는 주택 소유 여부를 볼 때 제외시키면 됩니다. 자녀 2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있을 경우 자녀 2가 청약 신청을 할 경우인데요. 자녀의 본인과 자녀 2의 직계 존속인 어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주택 소유 여부만 보면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은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또는 건축물 대장 등본으로 확인을 하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같은 경우는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유주택, 무주택 세대 기준이 되는 거고요. 건축물 대장 등본은 처리일 기준으로 유주택, 무주택 세대 기준이 되는 건데요. 한 주택을 놓고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의 등기 접수일과 건축물 대장 등본 처리일이 다른 경우는 날짜가 더 빠른 걸 기준으로 합니다. 이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의 등기 접수일과 건축물 대장 등본의 처리일은 현재 무주택인지 아닌지도 확인하게 되는 기준입니다. 분양권은 공급계약 체결일, 분양권 매매는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 유주택, 무주택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청약을 할 때 이런 경우에 속하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 사항들이 있는데요. 이 기준은 민간 분양의 경우인 겁니다. 민간 분양이 아닌 경우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요.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53조를 보시게 되면 10가지 사례들 중 속하시는 분들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상속으로 인한 지분을 받은 경우 직계 존속이 돌아가시면서 자동으로 배우자와 자손에게 주택의 지분 상속이 돼서 갖게 된 공유 지분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면 행정구역의 주택에서 거주하시다가 주택을 팔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 경우이던가, 면 행정구역의 존속 명의의 집이 돌아가셔서 자동 상속받은 경우,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증빙할 수 있다면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 숙소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소유하셨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보유 중인 경우,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에 보유 중인 주택이 있거나 폐가나 멸실된 주택을 소유하셨거나 무허가 건물을 소유 중인데 무허가 건물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소형 저가 주택을 한 채 보유 중인 경우, 청약 미달인 미분양 아파트를 선착순으로 당첨되어 계약하신 경우, 이렇게 10가지 항목에 속하시면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각 항목에 증빙할 수 있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서 무주택으로 인정받으시면 되시는데, 경우도 복잡하고 소명 자료도 다양하기 때문에 무주택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만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무엇인지,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알아보았고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기준은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 아닌지 기준 외에도 주택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 최근 5년 이내 당첨 사실, 일반 공급 1순위 가점제 2년 이내 최근 당첨 사실 등을 볼 때도 적용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 기준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수 없이 주택 청약 준비하시고요. 주택 청약 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택 청약에 도움드릴 수 있는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프로 스토리 고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